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 무용보 무작정 초대석. 왔다 초대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무작정 초대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멤버를 일단 소개합니다. 오샥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샥입니다. 조회장 소개합니다. 네, 추가장입니다. 진욱이 소개합니다. 네, 지금입니다. 김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PD입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석에 모신 분은 네, 안녕하세요. 네, 배우 홍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우님 남정사. 들어보지 못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학교 앞 새로 생긴 노래방에 몰려가서 넌 노래 이 밤이 찾아오면 지난 추억들 생각이 나네. 그대와 눈을 맞으며 함께 걸었던 이 길을 난 지금 홀로 걷게 캔디와 있는 배우님 남정습니다. 자, 이제 사진 찍었나? 다들 이렇게 찍고 하면 바로 떠가지고 바로 월클래스 다 되고 그러던데. 네. 오늘 홍서준 배우님을 모시고 우리가 무용보 무작정 초대석을 갑자기 최근 들어 좀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안 하다가. 홍서준 배우님, 예,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서 아주 끈기 있게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신. 네. 근데 내가 등잔빛이 어두워가지고 무작정 초대석에 초대할 생각을 못하다가 이번에 그 자백이라는 영화 우리가 무용보 극장 가다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네. 생각해보니까 자백에 저분이 출연하셨어. 그래서 저를 한번 만나서 밥 먹는데 자백 그리고 뭐 내년 영화 뭐 이런 거 얘기하다 참 거기 출연했지.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패널로 모시고 자백을 하려다가 생각해보니까 영화 배우인데 초대석을 해도 하면 되지 않을까.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그 갑자기 생각났다는 게 참 무리하군요. 네, 머리가 나쁜 애들은 원래 좀 무례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영화 배우 홍서준님을 모시고 무용보 무작정 초대석을 하게 되어서 아주 뭐 즐겁습니다. 예, 너무 멋있으세요. 제가 지금 정면으로 보고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달아오르는 건 넌 뭐야? 왜 그런 거예요? 장가 간 놈이. 예, 원래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저랑 소시적에 같이 팀도 했고 원래 가수로 데뷔하신 거 비밀은 아니죠? 비밀은 아닌데. 비밀은 아니에요. 네. 비밀은 아닙니까? 네. 근데 뭐 이렇게 뭐 네. 위키피디아 이런데 가수 경력이 없다는 설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안 나와 있나요? 저는 잘 못 봤는데.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고 팀까지는 안 나오고. 다행이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형 그냥 팀이 아니고 그냥 아이돌이라고 하죠. 그 당시 아이들이 그럼요. 당시 아이돌이었죠. 아이들이었지 아이들 그냥. 그 정도 때면 지금쯤 거의 네. 네. 아이돌의 조상님 정도 되지 네. 않을까? 제가 20대 때 만나서 같이 음반도 냈고 그때와의 인연을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가져오다가 저는 트랩이 틀었는데 미색인가 거기 저 형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 연극도 많이 하셨고 영화 뭐 드라마 TV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예, 방황도 많이 하시는 거 제가 많이 봤고 아무튼 근데 지금 이제 성공한 중견 배우가 되어서 저희 무용보에 나오셨는데 이번에 그 자백 영화도 좀 소개해 주시고 지금 영화 찍는 것도 있으시죠? 영화는 다 찍었고요. 찍으셨나요? 네, 올 여름에 다 찍었고 내년 11월을 내년에 네, 올 여름에 찍은 게 내년에 개봉을. 네. 그거 서울의 서울의 제목, 봄. 예, 네. 제목 얘기해도 되죠? 네. 네. 서울의 봄. 네, 그렇습니다. 거긴 뭐 엄청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홍서준 배우님도 나오고 대한민국 남자 배우들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와, 네. 그렇더라고요. 그게 네. 사극이다 보니까 그렇죠. 일종의 네.
그게 시대극이죠. 시대극. 잠깐 영화 소개 좀 해주시고 내년 11월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백 말고. 자백 네. 말고 서울의 봄. 그 자백을 못 빼고 아니 자백은 지금 극장에서 막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다 해야지. 지금 서울의 봄 얘기하고 굉장히 있었잖아. 무리하네 오늘. 서울의 봄 얘기하고. 많이 무리한데? 야, 너 좀 무리하지 말고 좀. 무리한데? 그 서울의 봄 먼저 그러면 예. 그 뭐 다 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군사 정권 시절에 네네 쿠데타 87년 얘기인가요? 80년 얘기인가? 그렇죠. 네, 80년. 80년 광주 얘기. 80년에 그 79년도 79년에 12.6이 나서 80년 봄이 그 서울의 봄, 네네. 그 서울의 봄이군요. 네네. 네. 서울의 봄이 아주 짤막하게 잠깐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서거하시고 네.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이제 외신에서 서울에도 봄이 왔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주 결국은 짧은 시간이었죠. 봄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죠. 그 얘기군요. 그래서 출연진들이 엄청 많고. 네, 엄청 많습니다. 기라성 같은 배우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자 그러면 이번에 출연하신 영화 자백에 대한 예. 그거 좀 할까요? 자백은 그 밀실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고요. 네. 그리고 개봉하고서 한 2주 정도를 계속해서 1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1위던데. 네네. 1위 하면 뭐 좋은 거 있습니까? 출연진한테? 저희 와이프가 좋아합니다. 와이프가 그렇습니까? 네, 와이프가 좋아하고. 그 극장에 가려다가 우리가 원래 극장 가다 그걸로 하려고 그래서 그런데 못 가고 그냥 그거 본 사람 혹시 자백? 못 봤어요. 아이, 있죠. 요즘 극장 큰일 났네.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러니까 큰일 났네.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제가 못 봤다고 자백합니다 진짜. 어떡해. 난 그게 이제 저거 리메이크라 그래가지고 네. 네네. 그 또 반전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 인비더블 게스트 네, 맞습니다. 그거 스페인 리메이크죠. 예, 스페인 네. 영화. 야, 그거는 반전이 엄청난 영화인데 그거 다 스포일이 그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안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보고 오셔도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사람들이 그거 생각하고 갔는데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르다고. 네, 맞아요. 각색을 좀 하죠. 조만간 보겠습니다. 예. 그 우리 영화제에서도 감독님 상도 많이 받으시고, 네,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감독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옛날에 그 마린보이 감독님. 윤종석 감독님. 윤종석 감독님. 네. 뭐 현장에서 뵀을 때나 뭐 리딩 때나 정말 약간 선비 스타일이세요. 굉장히 조용하시고 네, 일 진행 잘 하시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되게 날카롭게 또 보시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군요. 그랬으면 저 되게 무서워했을 텐데 전혀 동네에서 만난 그냥 아주 친한 그 우리 전에 출연했던 그 민연원 감독이랑도 같이 작업하시고 했었죠. 인사이더. 인사이더 하셨죠. 네네. 이 민연원 감독은 어때요? 거기서 왜 자꾸 그렇게 거기도- 연결시켜? 아니 거기도 뭐 소리 지르고 이러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아니 이제 그게 아니라- 배우한테는 되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막 친구관계에 하시는 아이, 거예요. 그래도 무리하게. 제가 한숨을 왜 쉬었냐면 이거 오해 있을까봐. 괜찮아요. 얘기해 주세요. 이게 제가 한숨을 쉰 거는 민영 감독이 너무 좋아서 한숨을 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옛날에 일일 드라마 때 예. 그 빅팀 감독님이실 네. 때 만났거든요. SBS. 네.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좋았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분은 왜 이렇게 좋으시지? 그래서 꿈도 물어보기도 하고 나중에 술자리에서 저는 이런 드라마도 하고 싶고 이런 영화도 찍고 싶은데 감독님은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뮤지컬 드라마 하고 싶다고. 네, 막 그랬었어요 그때. 그런데도 내 얘기를 안 했었구나. 네. 저랑 이렇게 뮤추얼 프렌드인데 그거를 둘 다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알아가지고 막 서로 막 전화하고 난리가 났어 그때. 맞아요.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러고 나서 이제 인사이드 때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만났는데 또 너무 좋은 배역을 맡겨주셔가지고 그거 할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요?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진짜 다른 배우들은 비슷한 작품에서 비슷한 역할을 본 것 같은데 그 홍 배우님 역할은 그 드라마 전체에서 좀 새로운 캐릭터라는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네, 굉장히 저는 그 좀 따먹는다 그러죠. 네,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잘 담아먹었군요, 제가. 네. 원래 잘 따고 먹습니다. 저분이. 네, 오늘도 저희가 근데 미리 모여가지고 저녁도 먹고 네. 너무 많이 먹어서 다 배가 부른데 다 배가 불러 있는데 김 PD가 김장김치랑 보쌈을 수육을 가져와가지고 또 먹었네. 쌍화탕 먹고. 참 무용보답게. 활용점정이라고 하나요? 네. 정말 뭐 맛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는 또 영화 얘기하면서 하시도록 하고요. 자, 분위기가 살살 달아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홍서준 배우님의 프로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프로필을 알아보도록 하죠. 네, 대한민국 배우 홍서준.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였나? 앞으로 그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180cm, 무려 180의 훌쩍 넘으신 키를 갖고 있고요. 75kg, 서울예술대학 영화과를 졸업하셨고 그동안에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연극, 뮤지컬까지 활동하셨는데요. 대표적인 영화 몇 편 그리고 드라마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바람의 노래를 시작으로 숙희, 출근, 위선자들 2037, 2022년에 대무가 자백 그리고 드라마의 왕성한 활동을 하셨는데요. 2013년 굿닥터를 시작으로 복면검사, 미세스 갑투, 몬스터, 굿와이프, 낭만doctor 김사부, 보이스, 김과장, 언니는 살아있다, 크리미널 마인드, 매드도, 건법남녀, 킹덤, 60일 지정생존자, 너를 닮은 사람, 호텔 대루나 멜로가 시대, 동비꽃 킬무랍, 검사내전, 이태원 클라스, 비밀의 숲 2, 빈세조, 인사이더 그리고 변론을 시작하는 날까지 너무나 많은 드라마를 하셨고요. 세상에 우리가 그냥 얼마 전에 다뤘던 드라마에 대부분 나오셨어요. 네. 대부분 나왔어요. 진짜 너무너무 그렇게 왕성 활동하잖아요. 앞으로 더 큰 기대를 하면서 서울의번 그리고 지금 한창 상영 중인 자백까지 화이팅! 화이팅! 앞으로 뮤지컬 연극에서도 많은 얼굴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숨 안 쉬는 거 이거 잘했어. 이거는 쓰러질 것 같아. 잘했어. 응. 아 이런 드라마에 정말 다 출연하셨습니까? 너무 많이 출연을 지금 하셔가지고 출연한 거에 반도 얘기 안 한 거예요. 네. 네. 이태원 클라스에서 본 기억. 대표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이 출연을 하셔서 짧게 치고 저는 이태원 클래스 너무 그래서 좋아해서 저는 네. 제일 궁금했던 거는 그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역이 가장 이제 기억에 남고 좋았는지 본인에게 애착이 가는지. 그거 궁금하다. 그거 한 탑 3 정도.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본도 없고 그냥 막 이렇게 막 던져요. 그래서 야 이거 준비 없이 그냥 준비 없어요. 이런 곳입니다. 이곳이. 야 이렇게 주시는 그 거예요. 대신 저희가 출연을 안 드려요. 그래서 위장병 얻어갈 것 같은데. 위장병. 그 뭐 일단은 뭐 최근에 가장 가까운 거는 인사이더죠. 인사이더에서 제가 아주 민현원 감독님께서 그냥 저를 아예 풀어주셔가지고 네. 제가 저 감독님 여기서 껌 씹어도 돼요? 그러면은 Of course. 아주 선한 얼굴로. 그쵸. 예. Why not?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껌 씹고 여기서 이쪽에서 커피 마시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why not? 예. 그래서 그런 구도라든가 그런 어떤 동선 같은 것도 배우가 충분히 배역을 그냥 소화할 수 있게 전혀 신경 안 쓰게 그냥 그렇게 제가 거기 서 있으면은 카메라 감독님도 들어와서 잡아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불편함 없이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 구본철이라는 그 캐릭터가 좀 더 살 수 있지 않았나. 네네. 변호사. 만약 거기서도 악역이었나? 저는 악역이 8할입니다. 이할이 있긴 있네. 완전한 악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구본철은? 근데 뭐 어쨌든 그 인사이더 안에서는 되게 너무 나쁜 놈들이 너무나 많아서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는데. 그죠. 예. 그래도 조력자 역할도 예. 하기도 하고 자기의 그러니까. 역할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 이라는 느낌이 맞아요. 예,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게 연기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또 자기도 그 행동하는 동력이 생기니까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또 기억나는 배역이 있다면? 뭐 또 나쁜 놈이죠. 제가 나쁜 놈이 어때서? 또 나쁜 원래 어차피 다 나쁜 놈인데 뭐. 그 또 이제 거꾸로 들어가면 이제 너를 닮은 사람이라. 고현정 씨하고 네. 거의 드라마입니까? 드라마입니다. 현정 씨하고 옥상씬에서 옥상신 둘이 그냥 밀치고 막 휴대폰 떨어뜨리고 맞아. 뒤로 넘어가는 보셨군요. 그냥 너 떨어지죠. 근데 왜 얘기 안 했어? 참 몰랐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출신인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웬즈데이 출신인지. 이게 저랑 지금 홍서준 배우님과의 관계를 딱 최과장 때부터 잘 모른 것 같아. 최과장 위로는 다 알았는데 그때는 막 우리 작업실에 놀러 오고 와서 막 우리가 일도 시키고 뭐 녹음할 때 도움도 주고 그랬는데 딱 그때 우리가 거의 팀이 해산이 되는 면서 자녀들이 막 들어왔거든. 그래서 저 최과장이랑 진욱이 정도부터가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민 감독도 몰랐고. 맞아요. 하여튼 그런 내부자들 얘기가 있습니다. 너를 닮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 좋으셨던 거예요? 애착이 가시는지. 작가님이 유보라
작가님이신데 네. 그분께서 이제 제 다른 드라마를 검사내전이라는 드라마를 보시고 좀 눈여겨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저라는 배우가 괜찮게 보이셨는지 제가 그때 마침 또 흑백다방이랑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직접 보러 오신 거예요. 흑백다방? 네. 네네네. 2인극인데 서진원 배우하고 저하고 이제 2인극을 하고 있었는데 보러 오셔가지고 또 감독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작가님 캐스팅된 제 첫 작품인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아주 큰 배역을 주셔가지고 제가 나름 또 나쁜 놈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쁜 놈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래도 거기서는 뭐 스투발 뭐 스투발 멋있으세요. 그렇지. 멋있으세요. 그거 특징이죠. 네. 수트가 잘 어울리는 배우. 제가 좀, 뭐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꾸 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마치 많이 힘든데,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는데 배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기 무용보 지금 둘러보십시오. 지금 혼자서만 이제 인간 같으십니다. 좀 편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엄청 먹였는데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옛날부터 먹는 거 잘 먹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 관리한다 주시고 막 그러는 배우는 아니에요. 네. 열심히 먹고 자기 그때는 가수였는데 뭐 하나만 더 꼽자면 영화는 뭐 없어요? 영화요. 영화 드라마 영화 있죠. 자백? 자백도 너무 좋고요. 자백이라는 영화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려가지고 자백이라는 영화도 역시 윤종석 감독님이 직접 저를 태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것도 제 드라마를 보시고 아, 드라마 보시고 오디션 네. 보신 게 아니고 그냥 드라마. 네네네. 그러고서 다시 오디션을 봤죠. 그러니까 야, 저 배우 찾아와라. 그래서 조 감독님이 저를 찾아가지고서 어떻게 아셨냐 그랬더니 제가 나쁜 형사 나쁜 형사 맞나? 그 신하균 씨 나온 드라마가 있어요. 예. 네, 거기에서 제가 거기도 나쁜 놈인 스토커 역할을 했는데 신하균 씨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제가 그 상태로 이제 이렇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좀 있는데 그 장면을 보시고 좀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오디션을 보고 그러고서 이제 소지섭 씨의 그 선배 형인 변호사로 나오게 됐죠. 근데 그 작품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변호사, 검사 이런 쪽을 많이 하시죠. 네, 제가 사자만 했습니다. 예, 그 나무위키에 보니까 여담으로 전문직이나 고위직 배역을 많이 하는 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심지어 제가 변호사 역할하고 검사 역할 정말 많이 했는데 심지어 이제 그 왕이 된 남자 네, 광해. 뭐 지금 뭐 한참 빈센조 감독님인 그 김희원 감독님이 TVN에서 했던 드라마로 했던 거 거기서 이제 대소신료들을 뽑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옆에 서 있고 저가 돼가지고서 활이 뭐냐 그랬더니 심지어 그 형판이었어요. 예, 형조판서. 그래서 그것도 검사네요. 그러네. 법조계 거기서 법조계 맞네요. 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검찰총장이네. 형판이면. 야 여기서도 이거 왜 이러는 거지 나. 제 얼굴 좀 그게 있나요? 어울려요. 옛날에 저랑 같이 음악할 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그때 막 선배들이 음악하는 형들이 너는 왜 이렇게 눈빛이 날카롭니? 막 맞아요.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가수가 막 그러면서.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처음으로 뵙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극에서 보던 이미지랑 완전히 180도 다른 분이신 것 같아요. 되게 따뜻하고, 그럼요. 예, 감성적이고,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소통을 편하게 해주시는 그런 캐릭터셔서 그렇죠. 저는 오늘 솔직히 좀 놀랐어요. 예, 이게 제가 방송- 이중적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에 배우잖아 배우. 와 진짜 너무 근데 이렇게 실제 사람과 배역이 좀 다른 경우들도 요즘은 그렇죠.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럼요. 이게 뭐 누구지 그 진성규 배우 같은 경우도 성규 씨 좋죠. 그 범죄도시에서의 그 캐릭터랑 실제 캐릭터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렇죠. 성규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조금 아는데 정말 천사예요. 천사. 네, 그러니까요. 네. 천사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럼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봤던 그 이미지와 진짜 너무 다르셔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매력들이 아마 다른 작품에서 이렇게 우연히 이제 또 노출되는 기회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또 그 모습을 또 되게 좋아해 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저는 지금 좀 들어요. 그럼요. 저는 그 홍서준 배우님을 이렇게 저는 이제 드라마를 많이 안 보니까 제보가 들어오면 그것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짤로 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은 진짜 악역들을 많이 하고 날카롭고 막 맞아요. 진짜 고위직 나쁜 검사 판사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저 배우가 생각나더라고. 브래들리 쿠퍼.
네. 정말 좋아하는 배우. 좋아하는 배우죠. 네. 그 배우가 맨날 악역만 하다가 계속 젊었을 때부터 악역만 하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는 메인 역을 하기 시작한 거. 행오버 때문에. 네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나는 항상 악역만 했다고. 다 아시죠? 난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서 아예 그거를 깔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요. 탁 풀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구나 하니까 마음의 그 자물쇠를 다 풀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냥 톱스타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악역이 사랑받는 시기가 왔습니다. 예. 제가 더 볼 큰 사랑을 때는 받으실 약간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직을 계속 하다 보면 노하우도 쌓이고 지식도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그 역에 자연스러워지는 부분도 아무래도 있지 않겠어요? 뭐 판사 검사 부분 특히 그러실 것 같고 법률 용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이제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법률 용어는 계속 어렵고요. 어려워요. 계속 어려운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변호사 역할이나 검사 역할이나 굉장히 사무적이고 딱딱하잖아요. 이렇게 막 딱딱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연기를 하다가 정말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정말로 이렇게 딱딱하기만 할까? 예, 근데 또 그런 것들을 좀 변주를 좀 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딱딱하게만 안 하고 좀 사람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정당하기도 하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또 부당하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선과 악에 대한 경계를 좀 많이 연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 애착이 가는 세 편. 그래서 애착 가는 영화가 자백이었어요? 뭐였지? 자백은 무조건 애착이 가죠. 네, 무조건 애착이 가고. 근데 이제 한참 무명 시절에 했던 그러니까 기억에 좀 남는 거는 이제 수키라는. 수키. 네네. 그건 봤는데. 저는 그 영화 좋아해요, 사실. 네. 예, 혼자 좋아했어요. 제 엉덩이가 좀. 아니, 네, 그 최민서 배우가 너무 섹시해서. 민서 씨 너무 좋죠. 너무 섹시해서 약간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되게 이 영화 이상한데 너무 섹시한데 이런 생각을 했고, 그때 저는 이제 홍 배우님을 전혀 몰랐잖아요. 그때 진짜 잘 이렇게 알려져 있는 배우가 아니셨던 그렇죠. 시절인데. 완전 유명했습니다. 예, 근데 저분은 왜 그 송강호 씨가 처음 그 넘버 3 나왔을 때 진짜 그 깡패 될 것 같다고. 저는 어디서 저렇게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왔나. 그래 좀 그랬어. 나는 좀 민망하더라고. 보셨어요? 봤죠. 영화는 봤어요. 아니 딴 건 다 안 보는데 야한 건 찾아보시네요. 아니요 영화니까. 영화니까. 드라마는 안 보고 영화. 아니 수키는 형 나온다고 해서 봤지. 근데 그 장면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남편의 캐릭터가 맞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나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영화는 좀 그냥 아예 에러로 풀든가 아니면은 좀 저기로 가면은. 근데 그 역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애착이 있으세요?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요 배역으로 이제 제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한참 무명만 하다가 그래도 독립 영화 하면서 배역을 제대로 맡은 배역이 처음이라 기억이 좀 남아요. 단역만 하다가 메인 롤을 한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좀 애착이 가시겠군요. 그렇죠. 네. 영화랑 드라마랑 할 때 그 제일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가 저번에 사실 우리가 맨날 영화만 다루다가 특집으로 거의 10년 만에 무슨 TV 드라마를 보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각자 톱10을 뽑았거든요. 거기 홍서준 배우님이 나온 드라마가 거의 다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상당수 나옵니다. 그래요. 한국 드라마는 대부분 나오셨네요. 그런데 배우로서 그게 좀 다른 점이 뭔가요? 일단은 드라마는 또 아무래도 좀 현장이 좀 바빠요. 그러니까 뭐 찍어야 될 분량이 일단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적응이 저는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단역 실력부터 그래서 이렇게 좀 올라오면서 이렇게 배역이 주어지는 환경까지 오기까지 항상 바빠요. 항상 그렇죠, 바쁘죠. 예, 잘합니다. 예, 너무 바빠서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고. 네, 그리고 이제 영화는 대본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찍어가면서 대본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내일 방영을 하든 아니면 6개월 전에 준비해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네, 어쨌든 계속 찍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제 뭐 예전과 조금 제 입장이 달라진 게 있다면 그래도 요새는 또 뭐 넷플릭스니 뭐 OTT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좀 일찍 나오는 편이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를 알고 찍는 거하고 영화는 전체를 알고 찍잖아요. 근데 이제 드라마는 저 알고 찍지는 못해요. 전체를 대충의 그림만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캐릭터도 성장하기도 하고 자기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죠. 그 모를 때도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근데 영화는 이제 또 그런 부분이 또 있기도 하고 영화 현장은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약간 제작비의 차이기도 한 것 같긴 한데 제작비가 좀 많이 들어간 영화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예, 찍을 때 그래도 하루에 뭐 어쩔 때는 뭐 한 2컷 컷으로만 2컷으로 그냥 몰아서 너무 예쁘게 잘 찍을 때도 있고 간식도 잘 나오고요. 아, 그렇죠. 항상 준비가 되죠. 먹을 게 많아. 항상 준비가 예. 되죠. 간식 영화 잘 나오는 데가 최고예요. 영화 세트장에는 이게 케이터링이 딱 되죠. 그 정도. 제가 느낀 거는 그 정도.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좀 여유가 좀 있죠. 아무래도. 아, 지금 우리가 서서를 너무 길게 모처럼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근데 이제 무용보 초대석은 저희가 초대하신 게스트의 인생 영화 3편을 소개하는 무용보 팬들에게 추천해드리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홍서준 배우님의 추천 영화, 나의 인생 영화 3편을. 그래서 이제 영화 3편을 제가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3편을 좀 골라달라고. 그렇죠. 그랬더니 제가 잘 압니다. 저 홍서준 배우님이 어릴 때부터 20대부터 영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팀에 나랑 같이 영화 토크를 하는 사람은 저 형님밖에 없었죠. 둘이서 영화 얘기하고 로버트 드니로 얘기하면 막 밤새는 줄 모르고 그렇죠. 영화 얘기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배우가 됐네. 그래서 홍서준 배우님이 좋아하는 영화 3편을 골라달라고 했는데 고심을 많이 하시더라고.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알지. 그래서 뭘 할까 했는데 역시 딱 보내주신 카톡으로 보내주신 영화 3편이 저도 좋아하는 영화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영화고 네. 고로 무용부도 다 다뤘던 영화들입니다. 하지만 그 뜻을 충분히 존중하고 다시 봐도 좋은 영화들이고 뭐 쌓아놓고 봐도 좋아하는 영화들이니까 그 3편을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홍서준 배우님의 나의 인생 영화 첫 번째 영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ell us about Wolfgang Amadeus Mozart. Mozart? How good is he, this Mozart? He's remarkable. Is an unprincipled, spoiled, conceited brat. I'm a vulgar man. But I assure you, my music is not. He is divinely inspired. He is arrogant, vulgar, obscene. Amadeus, the man, the music, the magic, the madness, the murder, the mystery, the motion picture. Amadeus. Everything you've heard is true. 첫 번째 영화는요. 아마데우스입니다. 예, 아마데우스를 네. 첫 번째 영화로 꼽아주셨습니다. 인생 영화로. 네, 인생 영화죠. 예, 1985년작이고요. 네. 밀로스 포먼 감독의 영화죠. 네. 그리고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로 톰 헐스라는 배우가 나왔고 배한성 씨 아니에요? 배한성 씨지. 배한성 씨인데? 목소리는 배한성. 네. 이거 네. 그리고 살리에리 역으로는 에프 머레이 아브라함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예, 뭐 이 정도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뭐 달팽이관 뭐죠? 고맙다 달팽이관인가? 뭐 하여튼 달팽이관 즐거운 뭐 우리 음악 영화 톱10에서 무려 1위에 빛나는 예. 아마데우스. 1위였어요. 1위. 1위에 빛나는 맞습니다. 그거 뭐 영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그거 찾아 들으시면 되고요. 네. 예. 아마데우스. 예, 이건 뭐 명작이죠. 그죠? 왜 이 영화를 꼽게 됐냐면요. 네. 뭐 좋은 영화 너무나 많죠. 뭐 말만 해도 와 막 이런 영화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한테는 제 첫사랑이랑 아 이거 이래서 됩니까? 그죠? 그럼요. 재밌어. 첫사랑이랑 명보극장에서 그렇죠. 명보. 우리도 그 얘기해서 명보극장. 왜냐하면 이 명보극장이 사실 유서 깊은 곳이죠. 그쵸. 돌비 사운드가 완벽하게 이렇게 돼 야, 있는 평행 이론이 있네요 지금. 명보극장에서 무용보를 지금 하고 계시는. 아, 명보가 무용보구만. 명보가 됐네. 엄청난 반전인데.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네. 첫사랑이랑 그 처음으로 봤던 영화고요. 고등학교 때군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이게 다 고2에서 나옵니다. 연식이 다 나옵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면. 네.
굉장히 오래된 영화군요. 네.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그 첫 데이트로 이 영화를 그렇군요. 네 그때가 또 겨울이었어. 맞아요. 그죠. 그리고 돈가스 썰고 똑같죠. 돈가스. 동호회에서. 명동 돈가스. 네.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돈가스를 먹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고2 때 그 반 친구한테 너 돈가스 먹어봤냐 그래서 먹어봤다. 그럼 좀 가르쳐줘라. 준비를 하시고. 어떻게 먹는지 저 돈가스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 근데 제가 물어봤죠. 뭐 먹냐고. 돈가스를 먹으래요. 네. 그래서 난 먹어본 적 없으니까 가르쳐줘라. 그래서 포크가 2개가 나온다. 칼이 나오고 어머니가 칼을 왼손으로 쥐고 칼은 오른손으로 쥐고 왼손으로 포크 쥐고 이렇게 예, 안쪽에서부터 썰어라. 막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봤어요. 그 영화를 보여.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양식 집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렇죠. 경양식. 저 거기 기억나요. 나 아까 좀 전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가 종로에 네, 되게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었어요. 경양식 집. 하루방. 하루방? 들어봤다. 하루방. 하루방이 있었어요. 그 종각 어디 언저리일 거예요 아마 거기가.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가가지고 그렇죠. 영화 다 보고. 연보국장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는 종로상가까지 그렇죠. 그 길이 좀 종각. 낭만적이죠. 낭만적이지. 종각까지. 거의 종각. 시내길. 네. 그 종로서적 뒤쪽에 있었던 것 같아. 하루방. 종로서적. 그쯤 어딘가였던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시면서 아마 하루방 하는 분들이 전국에 여러 명이 계시네요. 제주도에서 함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되게 중요한 심해? 건데 그 일반 돈가스하고는 다른 게 그때는 이게 굉장히 포멀한 음식이라 스프도 먹어야 되고 스프도 나와요. 빵을 맞아요. 먹을 거냐 밥을 먹을 거냐 물어보고 그거 물어봐. 맞아. 물어보죠. 후식으로 커피를 먹을 거냐 이런 거 다 물어보고 콜라를 먹을 건지 맞습니다. 물어봐. 그때 그래서 처음에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그게 뭐였냐면 야채 스프를 드실 거냐? 양송이 콘 크림 스프. 스프를 드실 거냐? 그래서 그러니까 엄격결에 야채 스프 주세요. 그래서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야채 스프 주세요 해서 예, 먹었어요. 약간 시큼하게 이렇게 먹고 예, 근데 이제 다 먹고 나서 이제 그 친구는 중3이었는데 이야 여기서 이제 형 뭐야? 아니 괜찮아 공소시효 지났어 공소시효 지났어 괜찮아 공소시효 그거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 누가 무슨 짓 했대? 교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교회에서 교회요? 저 미사리에서 혹시 좀 그때까지 발회 아니야? 발회에서 걸어가야 되니까 안 됩니다. 차도 없고. 근데 낭만적이시다. 딱 그 정서가 막 생각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번 영화 보러 가는 게 일생일대의 최대 목적이자. 아 그럼요. 이거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 거야. 맞아요. 그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랑 영화를 보러 갔는데 돈가스까지 먹었어. 아 근데 다 한 거야 이제 끝났어.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아마데우스 보고 클래식하게 보고 또 돈가스 경양집에 돈가스 확 썰고 음악도 클래식 싹 나오면서. 나도 그런 경험이 있네. 나는 불멸의 여인이었어. 불멸의 여인. 불멸의 연인 베토벤. 예, 형은 모차르트였고 저는 베토벤이었네요. 형은 중1이라고 그랬었나요 그때? 만났던. 그건 범죄야. 그건 안 돼. 부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그 추억 때문에 이 영화가 그럼요. 인생의 영화다. 네네. 제 첫 그러니까 설레임이 시작되는 거죠. 영화와 함께. 네. 영화를 보면서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영화는 정말 재밌었어요. 더군다나 요즘 사운드는 좀 솔직히 그때 사운드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진 느낌이 좀 많이 나거든요. 오히려 사실 더 좋아진 건데. 아 그래요? 그렇죠. 좋아지긴 했는데 그 예전에 극장의 소리하고 완전 다른 차원으로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쵸. 이게 좀 이렇게 멀티플렉스 되면서 조금 약간 그게 그러니까 서로의 영화 간에 방해되지 않게 좀 약간 줄인 느낌이 좀 들어요. 아니 그게 이제 옛날에는 사브레랑 맛동산이 정말 맛있는 과자였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 귀도 높아지고 입도 높아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장비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극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대한극장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김필의 집 대한극장입니다. 저는 대한극장을 끼고 살았던 동네 극장이었죠. 예, 개인 영사실이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대한극장은 그때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죄송한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
쪽은 그쵸. 좀 사운드가 좀 떨어집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볼 때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막 옆에 소리가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 소리를 넘어오지 못하게 조절한 범위가 거길 수 있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정확한 난 지적이에요.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런 생각 근데 안 한번 해봤는데 보시면 그럴 수도 좀 차이가 있겠네요. 있어요. 근데 사운드가 별로 극장에서 장비는 좋게 해놓고 잘 안 해놔. 애저스팅을 안 해놔. 그거 내가 느낀 거야. 근데 옛날에는 좀 진짜로 클레임을 좀 걸을 정도로 왜냐면 내가 액션 영화를 그때 봤는데 폭탄이 터지는데 이렇게 확 이렇게 터져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와 이렇게 그래서 화가 좀 많이 났어. 극장 관계자들, 엔지니어들 조심하시고요 앞으로. 근데 아마데우스는 그러지 않았다. 엄청났죠. 그때 돌비 사운드 그때 그쵸. 처음에 나올 용보가 때 항상 그거 광고했지. 터지잖아. 정말 네. 따따따따따따따 이러면서 나오는 거죠. 제가 아주 충격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사운드를. 네, 그죠. 아마데우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 기억나는 장면, 그런 씬 있으시다면 일단은 뭐 처음에 우리 살리에르가 목을 긋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첫 장면. 네, 첫 장면에서 나오는 그 애절함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잔상에 남아요. 그러니까 교향곡 25번 좀 전에 하신 빰빰빰빰빠라바라밤 그러면서 이제 마차가 막 달려가고 그 장면과 너무 오래됐으니까 근데 이제 또 중간에 토머스의 그 정말 막 웃음소리와 그리고 마지막에 그 레퀴엠이 흐르는 그 정말 이렇게 횟가루 한 번 뿌려지고 이게 거의 공동묘지 수준에 그냥 이렇게 시체가 버려지는 라크리모사. 네, 그런 장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그런 그 뒤로도 종종 꺼내 보고 하셨습니까? 아마데우스? 아니요. 진짜? 못 봤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봤어요. 아니요, 봤죠. 근데 그것마저도 너무 오래됐어. 보신 것도. 그렇죠. 그것마저도 오래됐죠. 이게 그렇더라고요. 배우들이 이렇게 바쁘신 배우들은 영화 볼 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널널한 사람들은 영화 많이 보는데 바쁜 배우가 아니고요. 아기가 어린 배우와 아기가 나이가 좀 든 배우하고 좀 달라요. 참고로 홍서준 배우님은 예쁜 딸과 예쁜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늦게 결혼 열심히 크고 있어요. 네네. 조금 궁금한 부분은 살리에르의 악역 있잖아요. 네네. 그 악역을 처음에 극장에서 봤을 때의 느낌과 이제 내가 악역 전문 배우가 된 상황에서의 어떤 그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악역을 이렇게 얘기 좀 해봐. 좀 시켜. 그런 거 좀 해봐. 잠깐만. 날카로운 질문이었어. 그거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가끔 날카로워요. 요즘 언제 봤다고 이렇게 가끔. 아니 그냥 첫사랑이 생각나서 고른 영화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너무 심동이. 너무 그렇게 몰아가면 안 야 돼. 요즘은 악의적인 아니, 질문하면 큰일 나. 악역이 아니라 좀 나라가 아주 영화에 관계된 질문, 배우에 관계된 질문을 하고 있잖아. 근데 아니 저희 제 머릿속에 아직도 중3만 남아 있는데. 그게 더 나빠. 그러네요. 제가 그분도 나이가 깨닫습니다. 50 넘었어요. 악역으로 오스카 나무주연상을 받은 살레르. 저는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공보다는 좀 조연 쪽에 관심을 좀 많이 뒀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아까 이제 20살 때부터 그 영화 좋아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영화를 좋아한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뭐 학예회 같은 거 하면은 제가 이제 흉내 내서 끄적거려 가지고 시나리오 써가지고 희곡 써서 이제 애들하고 코미디 많이 올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네, 그때 어릴 때부터 그레고리 팩이라는 이름을 외우고 다니고 커크 더글라스 알아? 막 이러면서 다니고 막 그랬던 거. 우리 아버지 세대 그렇죠. 얘기를 하고 그러십니까? 근데 아버지 세대지만 이제 우리 어릴 때는 이제 그분들의 TV 영화로 그렇죠. 그때 많이 봤으니까. 그렇죠. 주말의 영화. 스파르타커스 뭐. 그래서 이게 얘기가 딴 데로 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주인공보다는 그래도 이제 조연 쪽에 많이 관심을 두는데 살리에르 그 F 모레이 아브람스. 아브람스 그분의 연기는 내가 되지 못한 그런 거 있잖아요. 1인자가 되지 못한 그 2인자에 대한 얘기 누구나 다 알고 계시지만 그걸 또 연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분들이 악역으로 보이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시지? 어떻게 하면 저런 마음을 갖지? 좀 그런 쪽에 치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어떻게 하면 저런 감정이 나오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주인공에 대비한 어떤 악역이 빌런이기도 하지만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놀라운 연기들이 보이죠. 그렇죠. 예, 그게 그분 오스카도 정말 드물게 한 영화에 출연한 2명의 배우가 다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잖아요. 한 영화에서. 그렇죠. 그리고 영화 제목은 모차르트 이름인데 상은 살리에리, 아무도 모르는 그런 클래식 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그런 오페라 작곡가인데 그 사람을 부각시켜서 정말 되게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말 잘했어요. 물론 드라마로 돼서 이 살리에리 이분의 이제 집안 사람들한테는 되게 좀 외람된 상황이었지만 굉장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계속 그 이제 연극이 처음에 나왔다가 희곡이 나왔다가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봤습니다. 밀로스 포먼이 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탁월했던 그런 거고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열등감과 열패감을 맞아요. 조장해서 영화를 흥미롭게 만드는 아주 비열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정말 누구나 그 분석이 남다르시네요. 그럼 누구한테나 그런 열등감과 열패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 그러니까 지금도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저 자체도 사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사실 뭐 그분 살리에리의 모습이 거의 우리들하고 더 오히려 비슷하죠.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발버둥 치는. 그렇죠.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이미 상위에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살리에리인 거죠. 네. 저는 방금 이제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 탁 마음속에 꽂힌 얘기는 살리를 연기한 그 배우는 어떤 감정으로 연기를 했을까? 저는 사실 그거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생각해볼 일이 우리 없잖아요. 이제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냥 저 배우는 참 저런 연기를 잘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 근데 이제 배우님 그쵸. 입장에서는 그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 저분이 입장. 저런 역할을 할 때 그 감정이 어땠을까? 그렇죠.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좀 저는 신선하게 들렸어요. 맞아요. 배우의 입장에서. 예, 왜냐하면 그 역할도 2인자인 거니까. 그치. 그럼 예. 본인도 2인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런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어떤 나는 두 개라고 보는데 양들의 침묵이랑 아마데우스. 네. 이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빌런들이 물론 둘 다 이제 오스카 나무주연상을 받았고 사실 F. 머레이 어브람스는 모두 다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토니 호킨스는 사실 나무주연상이 아니고 조연상을 받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분량이 되게 조금밖에 안 나고 정말 잘하죠. 그런데도 그게 너무 압도적이라서 나무주연상을 준. 근데 그 두 작품이 그 뒤로 우리가 뭐 지난주에 뭐 드라마 이런 거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죠. 뭐 덱스터니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도 안 이상한. 그렇게 된 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뭐 좋다고만 뭐 얘기할 수도 없고 뭐 현상인데. 아니 입체적이 된 거지. 훨씬 다양해진 거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폭이 넓어진 거고. 빌런한테 우리가 공감하는 그 심정. 근데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는 그게 빌런인데 그게 나같기도 하지만 부정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을 묘하게 자극하는 그런 아주 절묘한 지점이 있는 영화들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빌런의 인권이 성장했다 정도로 정리할까요? 빌런 인권이 있어. 빌런의 연기권이 성장했다고 그 정도로. 그거보다 저기 홍서준 배우님이 주연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다. 그럼요. 예, 그렇게 정리해 보죠. 그럼요. 못한다고 봅니다. 그럼요. 아유 금방인데 내년 뭐. 깜짝 놀랄 거예요. 내년 서울에 보면 뭐 깜짝 놀랄 겁니다. 이미 자백으로 많은 분들이 놀라고 계신데 내년 서울에 쓰리헌드 보면 그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다른 또 좋은 작품이 그럼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무용부 한번 출연하면 또 뜨더라고요. 아유 진짜요. 네. 옛날에 뭐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고. 진짜예요. 알아보고 섭외하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기도 한데 섭외는 무슨 섭외? 무슨 섭외? 카톡방에서 형 뭐해? 막 이러고. 아니 좀 그렇게 토요일 날 뭐해?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좌우지가 근데 초대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홍서준 배우님은 자꾸 내 홍서범이라고 그래. 그거 하지 마세요. 무례하네. 죄송하고요. 무례하네. 홍서준 배우님은 그 영화를 워낙 잘 알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이 정말 나네요. 그 우리 되게 어렸을 때 사팔했을 때 술 먹고 맨날 놀고 그러면서도 영화 얘기하면 둘이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영화 너무 좋아했죠. 예, 그때 둘 다 좀 짝수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한 분은 저렇게 배우가 되셨고 한 분은 한 놈은 이렇게 영화 평론 같은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런 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부럽습니다. 그 프로페셔널하게 저는 뭐 이렇게 곁다리로 이러는 거지만 프로 배우가 되신 홍서준 배우님이 참 달리 보이네요 오늘.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한 30년의 세월이 싹 느껴지는데.
시간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3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연식이 나오기 때문에 30년까지는 안 됐고요. 하여튼 꽤 됐죠. 아무튼 예, 아마데우스. 우리 영화 얘기는 안 하고 영화는 우리 고마워 달팽이관. 고마워 달팽이관이었어요? 네, 그거 아니었나? 뭐 고마워요 달팽이 관 속에 들어가서 달팽이 요리를 해먹. 그거 1등 편을 들으시면 그때 우리가 1시간 넘게 썰픈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구조에 대한 얘기도 또 그때 음악 영화 그거 하면서 내가 편집하고 막 음악 중간에 모차르트 음악 같은 거 집어넣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귀를까 호강한다고 너무 좋아하셨고 그때 이후로 음악 영화는 안 했죠. 귀찮아가지고. 작성이 질려서. 근데 조만간 또 찾아뵐 겁니다, 여러분. 음악 아까 영화로. 그 음악 다 들어갈 거예요. 또 다시 들어갈 거예요. 네. 근데 평상시에도 클래식 음악 많이 들으세요? 아 요즘 애기 키우느라고 그렇구나. 뭐 정신이 없어지겠지만. 자주는 못 듣고요. 당연히. 근데 와이프가 네. 제 아내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뭐 교회에서 네, 하는 정도고 또 저희 처형이 네, 굉장히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입니다. 네네. 그래서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예당에서 한번 이렇게. 그럼 뭐 이렇게 친숙하시겠네요. 그럼요. 저 음악 좋아하니까. 네, 그 처형께서도 저 오케스트라 가서 자랑하시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기요. 매제가 점점 매제가 악역 전문 배우야. 그러면서 이렇게. 그럼요. 하여튼 네, 홍서준 네. 배우님의 인생 영화 첫 번째는 아마데우스. 네. 이게 그 강조가 악센트가 첫 번째 영화 있습니까? 세 번째 영화 있습니까? 강조요? 순서. 네, 순서가 그러니까 뭔가 약간 중요도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냥 연대별로 한 거예요. 있네요. 이유가 있었네. 어릴 때 연도별로. 어릴 때. 진욱이가 11위 소개하는 순서랑 비슷하군요. 네. 첫사랑과 함께 시작된 영화 네, 그렇습니다. 아마데우스였고요. 네. 네. 추억이 아련한 영화 아마데우스였고요. State Department is pulling an agent that specializes in responding to escalated cartel activity. This is not my department. Just want to know what I'm getting into. You will not survive here. You use me as bait. You saw things you shouldn't have seen. He works for the competition. Providing a measure of order that we could control. I'm gonna tell everyone what you did. That would be a major mistake. 자, 그러면 홍서준 배우님의 두 번째 인생 영화. 두 번째는요?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입니다. 이것도 했지. 번째. 이것도 했어요. 시카리오. 안 하죠. 이건 어디서 했죠? 국카백합에서 했나? 예, 국가 뺏카. 아, 국카백합. 그때 이것도 2위인가 3위인가 했죠. 예, 순위가 높았던 영화예요. 저희 이게 높은 순위에 있던 영화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성향이 비슷하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 같아요. 그러네요. 예. 네, 이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그 이게 시카리오가 데이 오브 솔다도가 있고. 그렇죠. 두 번째. 이게 그 두 번째 작품이고. 3편도 있잖아요. 페카리오 뭐 이런 거. 페카리오? 이거 시카라 아닌데요. 뭐. 페카리오? 찾아봐야 되겠는데. 스피노프도 있잖아. 과도예요. 과도요? 이건 좀 과도한 것 같아. 배우님들 모셔놓고 막 이런 형 프리퀄 되게 막 있잖아요. 던지고. 프리퀄 갈가라. 아 여기 내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시카리오. 네. 암살자의 도시 2015년작이고 드니 빌레브 감독의 영화죠. 정말 드니 대단한 감독입니다. 네. 우리 무용부에서 사실 홍서준 배우님 모르겠지만 드니빌레브 영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간 좀 편애하는 감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냥 빠예요. 우리 드니빌레브. 빠예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딱 고르신 걸 보고 정말 우리랑 비슷하다 취향이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이게 사실은 두 번째 영화를 고를 때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음악 영화 쪽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오샥 씨한테 보냈던 게 이제 두 번째 영화를 더티 댄싱. 더티 댄싱 했었어요. 그걸 우리가 안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야 더티 댄싱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카리오로. 아니야 더티 댄싱 얘기도 좀 하시죠. 더티 댄싱은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인생 영화라고 하니까 저한테 충격을 가장 많이 준 영화 중에 하나가 네. 연기적인 충격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영화로서도 너무 정말로 심장의 요동이 멈춰지지 않았던 그렇죠. 시카리오는 맞아요.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 멕시코 그 국경을 넘으면서 거의 흥분의 도가니 그걸 만들어 놓고 마지막까지 그 전율로 몰아넣었던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 영화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형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막 긴장하게 만드는 영화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게 영화가 담담하고 담백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긴장감, 심리적 긴장감을 모르는구나. 네.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런 분만 만나면 저는 엄청 싸워요. 왜 싸워? 취향인데. 아니 그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냐? 형 김PD하고 자주 싸우지 않나요? 얘는 말도 싸우는 게 아니고 무슨 싸움이 되냐 이게 말이 되는. 체급이 같아야 싸우지. 체급이 달라도 범퍼치 쓰리 강냉이 이건데 뭐. 강냉이 같은 소리. 자, 아무튼 얘기로 돌아가서 자 그럼 이 영화를 꼽으신 이유 인생 영화로?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한 10년 아니면 5년 정도 이렇게 계속 쭉 유행 따라가는 게 있거든요. 저희 보는 취향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뭐 어쩔 때는 뭐 액션이면 액션으로 가다가 뭐 아니면 또 좋은 영화도 보다가 이렇게 같이 가긴 하는데. 이런저런 영화를 보다가 그냥 이 영화를 보고서 그냥 멈췄어요. 이게 제 뇌가 구조가 살짝 바뀐. 스릴러가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저를 건드려줬기 때문에 뭐 음악부터 시작해서 화면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진짜 눈을 거의 영화 상영 내내 눈을 한 번도 안 감은 느낌? 그럴 정도로. 그 음악했던 작곡가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요한 요한슨. 조한 조한슨. 몰랐습니다. 얼마 후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습니다. 아무튼 아이슬란드 사람인데. 아무튼 우리가 그래서 시카리오 보고 그 2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개봉작을 가끔씩 하거든요. 데이 오브 솔다도. 데이 오브 솔다도를 다 극장 가서 보고 극장 가다도 했었죠. 근데 이제 감독이 바뀌었어. 드니 빌레브가 아니죠. 네, 빌레브가 아니니까 그 1편의 그 팽팽한 그거는 없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네. 저도 극장 가서 봤는데. 그렇죠. 같은 조용히 나와서. 와이프하고 밥 먹고 조용히 집에 갔습니다. 그 영화가 그렇게 평범해지는 거야. 같은 소재, 같은 심지어는 배우들도 같이 나오는데 물론 뭐 에밀리 블런트는 안 나오죠. 근데 난 1편에서 그 에밀리 블런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기거리가 많더라고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에밀리 블런트 엄청난 배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정말 좋은 배우입니다. 그 우리가 그 뭐죠?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데 처음으로 봤거든요. 거기도 심지어 에밀리라고 불렀잖아요. 거기서 에밀리였구나. 에밀리. 앤 해서웨이가 와도 에밀리. 그래서 이제 확실히 에밀리. 저 여자는 에밀리야. 그래서 에밀리 블런트 그때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요? 그분의 그 감기 걸린 연기와 하여튼 그 상황에 그 빠져드는 그 연기는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근데 이 시카리오에서는 워낙 이 베니치오 델 토로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마치 노인을 위한 나라에서 맞아요. 하벨 바르뎀처럼 맞아요.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에밀리 블런트가 방해가 된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하는 사람들이 왜 에밀리 블런트는 괜히 나와가지고 최근에 다시 봤거든요. 시카리오를. 예, 다시 봤는데 에밀리 블런트가 없으면 안 되는 영화죠. 그렇지. 나도 안 됩니다. 안 되는 영화이고 에밀리 블런트가 이게 약간 주인공 같지만 또 주인공이 아닌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느낌이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보면서. 그래도 되게 중요하고 굉장한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서 베니치오 델 토로를 빛나게 해줬고 자기도 굉장히 좋은 역을 한 거야. 잘 보시면 에밀리 블런트가 여기서 진짜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막 되게 더럽고 막 중간에 막 냄새 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런 연기, 리얼한 연기를 정말 너무너무 잘했어. 방금 전에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예를 들자면 한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장면 같은 거. 그러니까 모든 장면들이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밀리 블런트는
대사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후배랑 있는 대사가 있고 그 델토로나 조시 브롤린, 조시 브롤린이 했던 거에서 받아서 리액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황당하잖아요. 예, 그렇죠. 나는 FBI고 당신들이 뭔데? 근데 따라가봤더니 야 너 말 하지 말고 따라와. 그러면서도 계속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에밀리 블런트가 맡은 역할이 우리의 관점이거든요. 관객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그 사건을 쫓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친구는 그걸 하면서 FBI로 자기 경력을 쌓아놓고 또 그리고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황당한 요구를 할 때마다 정말로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쫓아가거든요.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끌려가잖아요. 그냥. 그렇죠. 예. 끌려가는데 그 의구점과 또 내가 왜 가야 되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연기를 해내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난 가겠다. 그렇죠. 쫓아가잖아요. 살짝 거기까지 가는 그렇죠. 그 느낌. 그 눈빛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배 그 형사가 FBI 친구가 예. 선배 가지 말라고. 그럼 뭐 하러 가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아닌데 갈 건데 라고 갈등하는데 그 갈등의 그런 연기들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냥 뭐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에밀리 블런트가 왜 따라가는지 우리한테 충분히 납득을 시켜줘요. 와, 근데 그게 또 말도 아니고. 말도 아닌데. 그러네요. 제가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은 저 같으면 에밀리 블런트 상황에서 안 따라갔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에밀리 블런트가 따라가는 그 선택이 우리가 납득이 안 됐으면 이 영화가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맞아. 드네요. 예. 근데 지금 홍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연기로서 설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지금 말씀 그리고 계속 불안해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우리가 관객이 느끼는 그 긴장감을 에밀리 블런트가 가져가고 있거든요. 계속 가져가죠.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 항상 이 영화의 1등 공신은 물론 드니 빌레브 감독이고 2등 공신은 에밀리 블런트다. 3등은 베니치오 델 토로인데 이 역은 홍서준 배우님이 했어도 이 정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캐릭터 자체가 엄청나죠. 캐릭터. 그런데 에밀리 블런트가 너무 잘한 거야. 이 역할을. 맞습니다. 지금 홍 배우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그게 좀 설명이 딱 또 되는 면이 있네요. 하여튼 시카리오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심리 부분을 못 따라온 분한테 이게 되게 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맞아요. 보여야 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게 느껴져야 이걸 따라가는 건데 굉장히 핵심을 주는. 저도 주변에서 심지어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거 총싸움 영화. 재밌어. 총싸움 영화. 총 쏘는데 재밌어.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를 보고서 그 작가님이 테일러 셰리던 맞나요? 테일러 셰리던? 셰리던. 네, 테일러 셰리던 맞으실 거예요. 이분 영화가 그 다음 거를 찾아봤거든요. 각본가를. 제가 정말 또 최애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요새 계속해서 떠들고 다닙니다. 제가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그 윈드 리버라고. 그게 또 엄청난 영화입니다. 또. 이거 작가를 찾아보시는군요. 네네. 이것도 고수십니다. 이건 진짜 새로운 또 감독도 아니고 작가를 쫓아다니죠. 맞네요. 테일러 셰리던. 네. 예. 이 양반. 짐 셰리던이랑 무슨 관계 있는 사람이요? 거기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짐 셰리던. 맞아요. 근데 엘리자베스 올슨하고 호크아이의 그 누구죠? 저기 제레미 레너. 제레미 레너. 또. 네. 근데 이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 그 둘이 나와가지고 나는 저건 줄 알고 마블인 줄 알고. 엘리자베스 올슨 그래서 좋아합니다. 보셨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나는 작가가 같다라는 건 몰랐네요. 그것도 괜찮았는데 나는 그거는 시카리오랑은 별로 개연성이 네. 분위기가 비슷하죠. 같은 작가. 윈드리버 이 영화도 그럼 추천 영화신 거죠? 지금 추천 영화. 자, 홍 배우님 그럼 네 번째 추천 영화입니까? 더티 댄싱도 그냥 잠깐 곁들이 댄싱도 꼭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더티 댄싱은 다섯 번째고요. 윈드리버도 좋아요. 진짜. 정말 좋아하는 영화. 더티 댄싱도 얘기하시죠. 윈드리버 우리는 무용보다 다룬 적이 없네요. 그래요. 저 못 봤어요 이 영화. 몰라요 저도. 보세요. 이거 추천작이라서 지금 보려고. 이게 그 테일러 셰리던이 되게 독특한 이력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력이 있습니까? 네. 노숙도 하고. 그래요? 정말 돈 한 푼 없이 이렇게 그런 분이 저렇게 쓰신 거예요.
그때 이제 이렇게 인디언 원주민들하고 많이 친해지셔서 여기서도 또 인디언 그렇죠. 그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예, 아메리카 원주민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근데 이게 아기 낳고 제 첫 딸 낳고 얼마 안 돼서 봤거든요. 어떻게 영화를 봤어? 아 그때는 볼 수 있어요. 아기가 자니까. 예, 1년은 볼 수 있습니다. 1년. 예, 같이 재우고 보면 되니까. 예. 그리고 딱 한 2시간 정도 자니까. 아 그렇죠. 영화 편 정도 때. 그때 어떻게 알아, 니가? 그러니까 딸을 낳잖아요. 이게 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치. 그래서 제 와이프랑 둘이서 같이 이제 집에서 봤는데 네. 예, 극장에서 못 보고 집에서 봤는데 또 영화 끝나고 둘이 이제 등을 대고 서로 벽을 보고 눕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그래요? 오, 그래요? 그럼 끌어안고 울지 왜 또 벽을 보고? 제가 완전 이 감정을 완전 공감해요. 그 애가 어릴 때 특히 애가 어릴 때 그 아이와 관련된 어떤 소재가 들어간 영화를 보면 이게 남의 얘기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오케이. 네. 제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 영화 보고 그렇게 울었거든요. 영화 보고도 울고 여기 와서 얘기하다가 얘기하다가 이 울음 때문에 눈물이 튀느라고. 제가 그런 스타일인데. 내가 편집하느라고. 그러면 홍 배우님은 여태까지 살다가 제일 많이 울어본 영화가 뭡니까? 제일 많이 울은 영화. 최루탄 영화. 최루탄 영화. 네, 최고의 최루탄 영화. 이거 번외편. 제일 많이 최루탄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아니겠죠, 설마? 그 일단은 생각나는 거는 옛날 걸로 치죠. 옛날 걸로 하죠. 뭐 요새는 많이 보시는 안 보신 영화가 뭐 있냐면 마이 라이프라는 영화가 있어요. 마이 라이프? 네. 니콜 키드만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때가 90년대 초반 아마 90년대 아마 초중반. 거기서 마이클 키튼이 죽나? 네, 맞아요. 니콜 키드만 죽나? 마이클 키튼이 암에 걸려서 그러니까 시한부잖아요. 시한부 삶을 준비하는데 그쵸. 사실 이게 편지 전에 나온 영화거든요. 편지? 아시죠? 박신영 씨. 그러니까 이제 비디오 씬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다. 사실은 여기에 좀 차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거 많지.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이 마이 라이프에서 정말로 엄청난 장면이 하나가 이제 내가 죽으니까 아들이 있거든요. 이제 아들 막 낳거든요. 그 정말로 슬펐던 장면은 그 비디오로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면서도 또 이게 수염을 깎는 법을 알려주거든요. 면도. 거기서 이렇게 옆으로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항상 이렇게 하라고. 위아래로 하라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야, 그거에서 울었으면 정말 많은 영화에서 많이 우셨겠군요. 우리 무용부에도 이 울보들이 많아가지고. 확실히 우리 과시네. 완전 우리 거야. 다음 주 시간이 어떻게 된다. 우리 무용부에는 마른 행주 둘과 젖은 행주 둘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미 장착해 있어. 줄 알아. 저는 만약에 제가 겹치는 영화 나오면 저는 그냥 바로 울 수 있어요. 지금 준비돼 있어요. 지금 우리 시카리오 얘기하다가 지금. 근데 시카리오에 대한 새로운 그 마이 라이프까지 갔군요. 관전 포인트를 제시해 주셨어요. 네, 그렇죠. 드니 빌레브 감독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제일 최근 작 보셔서 듀닝이었나요? 제일 최근 듀는 뭐 아직 못 봤습니다. 듀는 못 봤어요. 듀도 애 키우느라. 듀도 진짜 죽음이에요. 듀는 80년대 듀는 안 보셨어요 혹시? 그거 진짜 재미없어. 보지 마시고요. 네, 한번 이렇게 무슨 비디오 영화 컬트죠, 컬트. 네, 뭐 거기서 소개하는 데서는 잠깐 봤고. 그러면은 듀는 너무 보고 싶었죠. 그 전에 어라이벌 컨택트 봤죠. 그게 이제 어라이벌이죠. 우리는 어라이벌로 하기로 했어요. 컨택트 조디 포스터 컨택트랑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어라이벌은 어떠셨어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라이벌이란 영화를 봤을 때 어쨌든 외계인과의 교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드니 빌레브만의 호흡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오죠. 좀 그러니까 느리면서 약간 지그시 누르는 그냥 압사시키는. 그렇지. 이런 말 하면 또 안 되는군요. 네, 잘라주세요. 네. 저는 사실 빌레브의 그 중독된 사랑. 그을린 사랑 맞아요. 중독된 사랑 아니고 그을린 사랑. 그거는 저기 노래고요. 중독된 사랑. 그을린 사랑을 처음에 보고 이거잖아. 그걸 처음 보고 정말 완전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전 영화들 다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불어로 이제 만든 영화들, 그때들 영화들도 되게 시카리오의 그 감성들이 쫙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SF를 하면서 블레이드 러너 2046 네, 그것도 봤어요. 이후로 2049인가요? 그걸 틀려? 2040이요? 49. 아 2049. 2049인가요? 뭐 하여튼 블레이드 러너 2 몰라. 그거 이후로 계속 이제 SF를 하는데 나는 오히려 그 시카리오 그 감성이 좀 좋거든요. SF도 정말 잘 만들죠. 자기만의 스타일로 하는데 그렇죠. 듀운을 했으니 이제 듀운 2도 만들어야 되고 당분간은 SF 쪽에서 이렇게 붙잡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발이 묶이는 게 약간 나는 좀 아쉽죠? 약간 아쉬워요. 난 좋아요. SF에 그런 네가 좋아도 더 싫어, 전개가 나도. 더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저희가 듄2 엄청 기대한다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기대는 되죠. 지금 내년 말쯤에 나온대요. 아, 안 되는데? 좀 일찍 나와야 돼. 서울의 봄하고 부딪히면 안 되는데. 서울에 보면 이길 겁니다. 올해쯤 나올 줄 알았더니 또 이게 타겟층이 달라서 괜찮습니다. 그럼요. 괜찮습니다. 둘 다 보겠습니다. 아무튼 드니 빌레브의 시카리오가 두 번째 인생 영화였습니다.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댄스, 더티 댄싱. 더티 댄싱. 더티 댄싱을 그건 어디서 보셨습니까? 그거는 그걸 나 어디서 봤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도 잘 안 나는 재개봉관에서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스카라 맞아요. 스카라였나? 스카라? 그런 데서 많이 했어요. 국도극장 된다니까. 피카디리 뭐 단성상. 아마 그때 제가 굉장히 어릴 때였게 20살 이제 19, 20살 아마 그 무렵이었을 거예요. 이건 87, 8년? 7, 8년. 87년. 87년. 그죠. 85년도가 아마데우스 87년. 네. 그때 이거 개봉을 했었나요? 했죠. 그때 보통 우리나라에서 한 1년 정도 뒤에 개봉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포스터가 기억이 나요. 그 패트릭 스웨이지가 둘이 안고 있는. 그렇죠. 하얀색 그 배탕에. 그때 그거 아시나요? 그 포스터를 붙이려면 그때는 풀팅이라고. 그렇죠. 요만한 데다가 이제 풀을 붙여가지고. 그렇죠. 전봇대 뭐. 그렇죠. 그 페인트 칠하는 그 붓으로. 그렇죠. 넓은 붓. 풀칠해가지고. 담장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서 그 강력하죠. 그렇죠. 그래서 붙는 곳에다 먼저 바르죠. 전봇대면 전봇대 먼저 바르고. 해본 것 같다. 저는 그런 알바. 저는 더티댄스는 그 LP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음악이 너무 영화보다 나는 그 LP가 훨씬 더 친숙합니다. 나중에 2도 많이 나와. 더티 댄싱은 다 좋아하죠. 그 넘버들은 그 영화 넘버들은 정말 재밌었고 패트릭 스웨이지의 그 펄떡이는 그 남자다운 육체와 또 우리 베이비의 그 귀여움이 완전히 그렇죠. 그 춤이 또 어떤 춤바람을 일으킨 그런 영화였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약간 복고. 그 다음이 뭐 플래시 댄스 나오고 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플래시 댄스는 그보다 이제 먼저 나오긴 했는데. 아 그래요? 플래시 댄스는 좀 더 이렇게 세련된 뭐 이런 거였고. 더티 댄스는 이제 복고. 그렇죠. 지루박 이런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거의 그때 이제 종로에 1, 2, 3 이런 데 있잖아요. 종로 1, 2, 3. 나이트. 나이트가 1, 2, 3였어요. 나이트 아세요? 나이트. 난 종로 서울극장 1, 2, 3. 저 서울회관 알아요. 서울회관. 서울회관이요. 구길관. 구길관. 1, 2, 3라는 나이트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거기 가셨을 때 그죠. 그쪽에서 보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술도 잘 못 먹고 막 이럴 때 이제 그 제가 더티 댄싱을 보고 춤을 배웠어요. 어디 가서 배운 게 아니라 그걸 보고 그냥 저 혼자 몸에 간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몸에 간직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나이트를 가면 벽을 잡고 춤을 추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봤어요 저를. 그러니까 남들은 둘이서 이렇게 짝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그 더티 댄싱 춤은 제가 그렇게 췄으면은 거의 추행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허리를 많이 쓰고 웨이브로. 그때는 춤도 못 쓰니까 원래는 허리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골반을 써야 되는데 저는 허리를 썼죠. 그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죠. 허리를 이게 추하죠. 그렇군요. 그렇죠. 골반으로 추면 좀 예쁘고 멋진데 이게 춤과 껄떡거림의 차이군요. 그렇죠. 의도가 껄떡거림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거기에 완전히 반해서 그 춤에 반해서 이제 그 기둥을 잡고 1, 2, 3에서 그렇죠. 1, 2, 3에서 기둥을 붙잡고 그렇죠. 계속 그렇게 췄죠. 혹시 1, 2, 3에서 목격하신 분은 제보를 주시면 저기 1, 2, 3의 벽돌남이라고 벽을 기둥 잡고 벽을 잡고 근데
궁금해지네요. 짭짭남. 왜냐하면 사실 이제 오샤게 얘기하긴 하지만 우리의 뮤지컬 장르가 상당히 빈약한 부분이긴 하잖아요. 우리 영화계에. 네네. 이런 영화 하시면 딱 제일 먼저 이렇게 캐스팅 순서에 딱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뮤지컬 영화면 사실 가수 출신의 배우가 그렇지. 네. 뭐 해주시는 게 늙은 단장 정도 나오겠죠.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깜찍한 혹은 확 깨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원투쓰리 사장님. 악역 전문 배우인 줄 알고 있었는데 배우님이 그때 사실 우리 앨범 활동 안 하고 그 다음에 홍서준님의 솔로 앨범을 제작을 들어갔어요 잠깐. 그래서 내가 곡도 쓰고 맞아요. 몇 곡 연습도 하다가 우리가 이제 지리멸렬된 케이스잖아요. 그 뒤로는 마이크는 안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연극 같은 거 하시고 아예 그냥 노래하고 이런 거가 좀 진절머리가 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이거 이 얘기는 근데 뮤지컬도 하셨어. 술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했습니다. 뮤지컬도 네, 뮤지컬도 꾸준히 했었습니까? 뭐 물론 이게 좀 지나고 나서 했어요. 뮤지컬도 지나서. 사실 그 가요 창법하고 이게 뮤지컬 창법하고 좀 달라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 목소리가 자꾸 얇게 나오니까 좀 이렇게 좀 통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스테이지 뮤지컬 배우는 나도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사실 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긴 하네요. 좀 그래서 되게 좀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나는 뭘 하고 살지에 대한 그때가 가장 더 많았죠. 어떻게 앞으로 살지 뭐 이런 게 더 컸으니까. 그래도 뭐 잘 되셔서 너무 기쁩니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노래하는 그런 역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는 조금 뭐가 있냐면 그때는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다. 노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좀 이렇게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제 부족한 실력을 좀 더 이렇게 잘 그 선생님을 봤자 제가 선생님이 된다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옛날 그 상황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창법 이번에 인생은 아름다운가가 그게 그런 나름 이 코로나 전국에 히트를 좀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주크박스 뮤지컬. 아무튼 앞으로도 뭐 민연원 감독이랑도 만날 수 있고 저랑도 만날 수 있고 또 아니면 또 영화 얘기하러 여기 나오시죠. 좋죠. 저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카리오 얘기하다가 시카리오 안 끝났잖아요. 시카리오로 넘어갈 뻔. 아니야 더티 댄싱으로 넘어갔어. 더티 댄싱까지. 더티 댄싱. 더티 댄싱은 정말 여러분들이 안 보셨다면은 지금 보시면 되게 촌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영화 뭐 색감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 촌스러울 수 있는데 한번 인내를 가지고 한 10분 정도를 지켜 보시면 전에 그 패트릭 스웨이지 돌아가셨을 때 네네. 그때 추모의 물결이 이렇게 하면서 더티 댄싱 뭐 포인트 브레이크 폭풍 속으로 뭐 이런 영화들 쭉 다시 한번 회자가 되곤 했었죠. 더티 댄싱은 그 음악이랑 이런 게 아직도 춤이랑 이런 거가 아직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저랑 같이 일하는 안무하는 분들 보면 더티 댄싱은 아직도 거기서 나오는 춤들을 인용하고 하더라고요. 더티 댄싱은 밤늦게 하는 영화 음악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막 들었던 그런 음악 중에 한 번 그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Time of my life. 그렇죠. 한참 나왔죠. 그 이번에 진욱이 결혼식 할 때 그거 틀려다 말았나? 그렇죠. 후보 중에 있었죠. 후보 중에 그 Time of My Life. 둥두둥두둥 이거 하면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 그래서 그걸 하려다가 제나두로 바꿨구나. 제나두로 바꿨죠. 제나두 좋았어. 거기서 패트릭 스웨이지가 직접 부른 노래가 있어요. She's Like the Wind라고. She's Like the Wind. 이거. 맞아요. 다 기억나요. 네, 맞아요. 그렇지. 큰일 났네. 한국 사람들 다 발라 좋아하니까 그거가 엄청 떴어. 그죠. 방송국에도 많이 나오고. 하여튼 명복을 빕니다. 패트릭 스웨이지. 네. 좋은 형이요. 시카리오에서 막 쭉 돌아서 더티 갔다가 이제 마지막. 자, My name is Tim, and this is the year that would change my life forever. Happy New Year! I just didn't know it yet. You have to use it to make your life the way you want it to be. I see you again. You will. My whole life depends on it. 홍서준 배우님의 인생 영화 세 번째 영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About Time.
어바웃타임이군요. 어바웃타임. 예. 2013년 영화고요. 리처드 커티스 감독의 영화죠. 와, 이 영화도 벌써 그렇게 오래됐어요? 예, 2013년 벌써 10년 됐네. 와. 이거는 우리가 극장 가다에서 극장 가다로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극장 가다 뭐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뭐. 근데 그 줌에 했어요. 초창기 때 2013년이니까 무용보가 2013년에 시작했거든요. 진짜 오래되셨네. 2013년 4월에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이면 10주년입니다. 이거. 와. 멤버도 안 바뀌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예, 진짜. 어바웃 진짜 타임을 보고 막 다 이렇게 감동 최과장 막 쳐울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또 쳐온다 그러네. 눈물이 난다고 하지 않고. 근데 그 감성이 있더라고. 나는 그때 극장에서 봤을 때는 좀 너무 많이 기대를 해가지고 리차드 커티스랑 이 워킹 타이틀 이거. 근데 이게 뭐 이게 SF야 뭐야? 난 막 타임머신하고 이러면 막 짜치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보니까 그 감성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거가 의외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홍 배우님의 세 번째 인생 영화였군요. 저도 처음에는 비슷했어요. 그냥 뭐 연애 얘기하고 뭐 돌아가면 어떨까. 우리가 다 뭐 상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뭐 인생 얘기도 나오고 아버지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TV에서 또 계속 해주잖아요. 그때마다 시선을 이제 꽂히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데 돌릴 수가 없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볼 때마다 계속 영화가 다른 거죠. 네. 참 그 아버지와의 그 탁구 장면은 뭐 예.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 별일 아닌 하루를 그쵸. 살고 다시 똑같이 돌아가서 살아보라고. 그렇죠. 정말로 인생에 울림을 주는 그렇죠. 말이잖아요. 그 해변에서 하는 대화도 그렇고. 네. 이게 네. 이제 로맨틱 코미디 뭐랄까요? 이게 러브 스토리 같은데 영화 이렇게 보고 나면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영화인 거죠. 그렇죠. 그게 더 좀 굵직한 게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레이첼 맥아담스의 그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거랑 이 둘의 이 러브 스토리가 있고 또 여동생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데 지금 얘기했던 그 일상의 소중함. 그렇죠. 그거를 일깨워주는 너무나 훌륭한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재미로 막 보다가 나중에 그냥 훅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 타임머신 그냥 거들 뿐. 볼 때마다 저도 조금 전에 이제 대사 말씀 주셨는데 저도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대사 중에 기억나는 게 그 아버지의 충고. 직장에서도 그냥 혼나보기도 하고 뭐 지각할 것 같으면 막 불이 나게 한번 달려보기도 해보고 막 이렇게 그냥 툭툭 던지는 그 일상들. 근데 저도 막 제 일상이 그러니까. 근데 이걸 피하려고 하거나 막 도망치려 하거나 그럴 수 없으니까 사실. 근데 그 일상들이 결국에는 평범한 듯 하지만 거기에서도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그게 나중에는 결국 되게 소중한 순간이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저도 이 영화는 저도 그 뒤로 한 두어 번 정도 더 봤는데 뭐 더 많이 쏟아냈던 것 같아요, 눈물. 맞아요. 뭐.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그냥 아주 하루 동안 정말 일이 안 풀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이 안 풀리고 짜증도 나고 막 불쾌하고 뭐 너무 그러는데 그걸 다시 살아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평범한 날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살아보라고 했는데 다시 살아보니 그 짜증 났던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삶의 지혜 같은 거를 우리한테 주죠. 그래, 그게 별거 아닐 수도 있어. 그게 뭐라고 그걸 목숨 걸고 내가 그걸 했지? 막 이런 거죠. 예. 저는 좀 짓궂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이 감독이 그러니까 되게 진지한 표정으로 사람을 이렇게 멱살을 쥐고 흔들면 도리어 이 사람이 지금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막 이렇게 되게 가볍게 웃으면서 막 나를 흔드는 거예요. 그치. 그런 느낌이 들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영화를 생각할 때마다 그 왜 아버지와의 대화라든지 뭐 아니면 그 사랑하는 내 아내와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라든지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거를 되게 어떻게 보면 라이트하고 가볍게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을 막 흔들어 놓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 희한하네. 되게 짓궂어 맞네. 나는. 좀 천재적인 것 같아요. 좀. 그쵸. 진짜. 천재죠. 그리고 저기 잘못 돌아갔다가 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거, 누가 죽으면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걸 알아서 아는데 그 전에 이제 잠깐 지나갔는데 아들을 잠깐 보잖아요. 둘째를 둘째를 보고서 그렇죠. 그러고서 다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그 삶을 이어갈 때 이제 둘째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천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화적 장치들인데 우리가 보면서 전혀 그냥 이야기를 하고 충고도 하고 뭐 삶에 대해서 얘기도 하는데 그런 잔재미들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 재밌게 잘 보죠. 그렇죠. 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영화랑 그 홍서준 배우님의 평소 이 작품들과의 이미지와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니 근데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 여기서 뭐 이 도널드 글리슨 같은 역을 하셔도 잘할 것 같고 이제는 좀 있으면 이 빌 나이가 했던 아버지 역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좀 나이가 더 들어서. 근데 아니 진짜로 저는 오늘 그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게 따뜻하고 재밌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역을 하셔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배우가 확 이미지가 바뀌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시기가 올 것 같다. 올 것만 같다라는 좀 그런 예감이 들기도 하네요. 그럼요. 뭐 젊을 때는 도널드 글리슨 같은 배우가 하시다가 나중에는 빌 나이 같은 역 하시고 지금은 브래들리 쿠퍼지만 이 코멘트는 한번 기억해 두셨다. 혹시 나중에 알겠습니다. 어디서 이제 상을 받거나 이러실 때 저를 악역으로 기억하셨죠? 저 뭐 이렇게 그런 멘트를 좀 해보시는 것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인생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소울이라는 영화는 보셨어요? 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봤습니다. 어때요? 그건 또? 뭐 갑자기 소울을 왜? 비슷하니까. 비슷하죠. 맥락이 있어요. 뭐가 비슷해? 어바웃타임이랑? 그러니까 이 인생의 그 부분을 그 평상시에 그 자연스러운 인생을 즐겨야 된다는 그 부분에 통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너무 기대하고 좀 봤나 봐요. 제가 음악도 좋아하고 근데 조금 약간 실망했던 거는 음악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재즈가 이제 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재즈에 한번 빠져들어 봐야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딱 했는데 되게 인생 영화, 인생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의외로 되게 심오한 영화 나왔어. 인사이드 아웃은 어때요? 인사이드 아웃은 역시 많이 울었죠. 엉뚱선 무너질 때? 아니요, 저기 우리 그 뭐죠? 빙봉. 그렇죠. 빙봉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질 때죠. 빙봉이 떨어질 때는 정말 저는 저만 우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거기는 다른 사람. 근데 다 공감을 하잖아요. 거기 애들 데려가는 부모들이 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럼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럼요. 그 어린 시절이 저기 가 있구나라는 거를 저만 느낀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럼요. 저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울고 싶은 날 있거든요. 그때 그 짤이 있어요. 빙봉이 떨어져서 그 어둠 속에서 맞아요. 빙봉. 그림자 빛이 되고 위로 올라가 있는 그 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울고. 저 지금 잘 참았어요. 저 지금 울고 뻔했는데. 빙봉은 진짜 근데 인사이드 아웃 2가 나온다는데? 맞아요. 뭐 나온다고 2 만든대요. 뭐, 티네이저? 티네이저의 아니 걔네들 조이 뭐 얘네들 새드네스 뭐 얘네들 그대로 나오고 뭐 그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괜히 뭐 하는 짓인가 싶. 모르지. 되게 근데 이 애니메이션 근데 피트 닥터가 하면은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진짜 엄청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왜 자꾸 영화를 얘가 딴 영화로 자꾸 점프를 하는 거야. 이거 김 PD 형 왜? 아니 원래 이런 원래 이렇게 한데. 오버타임에 또 그 타임머신 하면은 그라운드 헉데이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사실 이제 어바웃 타임은 제 인생 영화니까 그런 거죠. 뭐 근데 뭐 여기에서 파생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이제 타임머신 영화라고 보니까 그거 뭐 너무 많잖아요. 우리 무용부터도 여러 편 했었고 물론 이제 대표적인 영화가 백투더퓨처겠지만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봤더니 마이클 제이 폭스랑 크리스토퍼 로이드가 둘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끌어안는 장면이 있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 마이클 제이 폭스는 이제 파킨스 병에 걸려서 몸을 잘 못 가눠요. 근데 이렇게 둘이 딱 끌어안는데 그 화제가 엄청 됐었어요. 그 영상이. 그 박사님이랑 얘랑 둘이 마티
둘이서 그쵸, 끌어안는 그 장면을 보니까 우리도 저만큼 에이징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보던 영화인데 그때 대한극장에서 그거 내가 김PD랑 본 건 아니구나. 영호랑 너랑 봤으면 너랑은 만약에 이 정도 그때까지 같이 보셨으면 두 분이 결혼을 하셨어야 되는데. 근데 아니 그때 중요한 거는 이제 얘기 조금만 할게요. 킬링필드를 둘이 보러 가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친구랑 영화를 본 게 그때 처음인 거야. 아니면 그 전에는 아버지랑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그냥 단체로 가거나. 대한극장이었잖아. 킬링필드. 대한극장 우리 동네 극장. 그 처음에 갔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 세월이라는 것이 이제 있긴 있죠. 그 세월이. 그렇죠. 그렇게 극장에 가서 같이 누구랑 보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그게 오래 가잖아요. 맞아요. 그 분위기. 그래서 극장에 누구랑 같이 간다라는 게 지금은 이제 그 의미가 많이 탈색이 됐지만 지금도 누구랑 같이 영화를 보면 같이 본 사람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같이 둘이서 마주 보는 게 아니고 한 곳을 보는 건데 다른 곳을 보는 건데. 아무튼 그 백투더퓨처가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타임머신 로맨스 영화인데 아버지 부자 영화이기도 하고 이 간극 사이에 수많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우리 무용부에서는 한번 반전 영화에서 다뤘던 타임 파라독스라는 그렇죠. 에다 노크라고 그 진짜 그 타임머신 영화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어바웃 타임은 진짜 귀염둥이야. 어바웃 타임을 타임머신 영화라고 그 카테고리에 가두는 것 자체가 아닌 것 같아.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저는 가둡니다. 왜 가둬요 그거를? 그건 타임머신은 거둘 뿐.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어떤 소재로서 이렇게 장치로서 사용됐을 뿐이지. 그러나 여기서 타임머신이 아니라면 이 영화의 재미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 제가 잠깐만 이게 잘못된 점을 좀 짚어드리자면 죄송한데 타임머신 영화는 아니에요. 타임슬립 영화라 그래야죠. 그렇죠. 아니 뭐 타임머신과 슬립은 그러니까 머신을 타진 않으니까. 머신이 없지. 타임 그렇죠. 타임 스왑이라고. 아니 근데 저거 나는 타임머신 영화라고 분류하고 그 카테고리에 넣습니다. 타임머신 로맨스. 물론 뭐 그렇게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리기에는 좀 그런 영화고 되게 아니 뭐 얘기하는지 알죠. 지금 여기서 그 안타까움에 정서 있어요. 그 나중에 깨달은 그런 것들 계속 깨닫잖아요. 도널드 그리슨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깨닫습니다. 그렇죠. 오샥이 딱 이 타임머신 영화라고 가두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범죄를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복권을 사거나 이런 거에 취해 있는 오샥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가두는 거고요. 게다가 이 영화 여기서 보면은 그 삼촌 한 명 나오잖아요. 그 수염 나고 안경 끼는 그 똥똥한 삼촌, 약간 4차원. 네. 그 삼촌이 이 영화 찍자마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를 나중에 커티스가 그 그리피스한테 바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바치는 헌정하는 영화가 됐어요. 또 그래서 좀 가볍게 그냥 지나갔던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우리 홍서준 배우님의 인생 영화 3가지 영화를 알아봤고요. 얘기를 계속 나누고 싶다는 이 강한 열감이 계속 들지만 3가지 영화는 다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던져보세요. 뭘 던질까요? 이 영화는 어떠셨냐? 아까 소울 던지는데. 근데 아까 소울이 왜 생각난 거야? 인생에서 굉장히 궁금하다. 비슷하죠. 연장선이에요. 어바웃타임하고 평범한 것에 대한 귀중함을 깨닫는 것에 대한 영화예요. 그 소울이 있죠. 맞아요. 소울에 그게 그 주제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너는 엉뚱한 데를 다녀온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타임슬립에 빠졌나? 아니, 어바웃 타임이랑 소울이 왜냐면 소울에 아예 그 대사가 있을 거예요. 이 평범한 맞아요. 평범한 일상. 일상 맞아요. 그 그런 대사가 그 있어요. 일상 그런 거 나오는 영화는 몇만 편이 있는데 왜 소울이 생각을 났냐 이거지. 아니 그냥 생각날 수도 있는 거지 뭘 또. 아니 형이 좋아하는 소울인 거 아니에요? 맥락이 없다. 그런 영화 난 소울하고 2개밖에 못 봤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물어보나? 그냥 너는 몇만 편이겠지만 나는 2편이야. 김 PD 형한테는 그 카테고리에 2개의 영화가 들어가 있는 없는 거예요. 거야. 뭘 더 물어? 인정해 주세요. 이런 친구를 두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또 얘기한다고 또 다 받아주고 막 또 얘기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난 그게 좀 아니 왜냐면 일상의 소중함은 둘이 잘 어울리시네. 명확해요. 또 의아하잖아. 이게 좀 왜 그런가? 어바웃 타임이랑 소울이랑 아무 개념 모르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 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연 캐릭터가 비슷하다든가 주제가 비슷하다든가 같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아니 근데 저기 회사가 같다든가. 아니 근데 홍 배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질문에 완전히 공감했는데 저는. 아 그래? 네, 딱 던졌을 때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달라서 그래 지금. 네. 아무튼 다행히 다 끝났어요 녹음.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아직 형 던져 있어요. 막 있어 막 있는데 오늘 또 뭐 얘기하다가 뭐 이 영화만큼은 추천하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소울 같은 거? 그렇죠. 그거 중요해. 뭐 요즘 본 영화가 좀 없어가지고 왜냐면 애기 육아 키우느라고. 때문에. 최과정도 우리 무용부 처음 스타트했을 때 육아 때문에 그죠. 이게 거의 존립의 위기에 처했을 때가 많았는데. 제가 굉장히 힘들었고 저희 와이프는 더 힘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사진 봤더니 최 과장이 그때 막 못 나오래가지고 대신 나왔던 지인들 중에 전여빈이라고 여빈 지금 지금 빈센조 같이 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엄청 뜬 멜로가 체질. 네, 멜로와 체질은 제 제자입니다. 그 또 얘기 안 하셨구나. 몰랐죠. 몰랐겠죠. 몰랐고 여빈 씨하고는 좀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제가 여빈 씨 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너무 잘하잖아요. 네. 연기 너무 잘해요. 아니, 나는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 나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이제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뮤지컬이고 음악을 가르치니까 전여빈 배우가 그렇게 뭐 노래를 엄청 잘하는 그거 말 잘못했다 큰일 나겠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총애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워낙 열심히 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라서 저랑 친했거든요. 그래서 최 과장이 안 나왔을 때 야 잠깐 나와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제 땜빵을 슈퍼스타가 땜빵을 하고 땜빵 좀 해줘. 그 정도로 보는 눈이 없는 거지 얘는. 그래서 우리 사람 그 사진 몰라.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 육아 때문에 그때 최 과장이 너무 빡세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아까 배우님이 처음에 이제 집에서 애 보다가 이제 갑자기 나왔다고 얘기하시고 애 보다가 오셨다는 얘기도 하시고 요즘 영화 많이 보냐는 질문에 요즘 영화 잘 못 본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공감이 저 생각났어요. 네. 저 영화 본 게 있네요. 뭐요? 이게 그냥 오락가락해요. 네, 괜찮습니다. 많이 있네요. 많이 있다고? 우리 집엔 넷플릭스가 있거든요. 넷플릭스로 보셨구나. 네. 짬짬이 봤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역시 또 악역을 잘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숀 해리스. 숀 해리스? 숀 해리스 혹시 아세요? 숀 해리스? 저 잘 모르겠는데. 숀 해리스는 그래도 뭐 악역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악역 전문 배우기도 하죠. 이번에 더 스트레인지인가? 더 스트레인저? 스트레인저? 네. 넷플릭스에 있나요? 숀 해리스는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그 전에 또 악당이죠. 솔로몬 레인이라는 역으로 나왔네요. 맞아요. 네. 더 스트레인저? 이거 최근 그냥 작품인데 스트레인저인가요? 22년 작품인데 맞아요. 예. 원제가 더 스트레인저예요. 예. 네.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옛날 그 사극 같은 데 많이 나오고 막 칼 들고 다니고 막 그러지 않았나? 헨리 오세 더 킹. 거기도 나왔고. 거기도 너무 좋은 배우죠. 그러네. 악역을 많이 했네. 그 더 킹도 그렇지만은 숀 해리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음산한 기운들이 있어요. 그 기운들이 이제 여기 더 스트레인저에서 완전히 폭발을 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조용한 영화예요. 장르가 뭡니까? 스릴러입니다. 스릴러인데 스릴러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아무래도 좀 약간 좀 제가 음산한 기운이 흐르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이쪽을. 숀 해리스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또 하나인데 여기에서 조엘 에저튼이라고 맞나요? 조엘 에저튼이랑 나와요? 네네. 제가 좋아하는 배우 둘이 다 영국 사람들 하는구만. 제가 그쪽을 좀 좋아하나 봐요. 영국식 코미디도 좋아하고.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영국 어바웃 타임도 그렇고. 그러네요. 이번에 월드컵에서 잉글랜드가 왜 또 월드컵을 또 왜요? 뭐 엉뚱한 대로 뭐 조이 뭐 아까 그거 소울 가지고 뭐라 가지고 진짜 이상하게 뛰네. 영국 얘기하니까 최소한 김피정은 영화 얘기를 했지. 잉글랜드가 발리고 이상한 얘기하면서 알았어. 영화에서 축구 얘기로 가고. 참나. 김PD는 소시오패스고 난 사이코패스고 둘 다 패스. 숀 해리스에 대해서 많이 안 나눠주셨군요. 네, 저는 사실 잘 모르는 배우고. 숀 해리스는 뭐 이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니고. 근데 이제 그 홍 배우님이 굉장히 그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 배우. 근데 이 사람은 워낙 좀 심각하고 그러니까 약간 사이코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사이코패스로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 뭐냐면은. 저는 이 사람의 연기하는 방식이 기존에 있는 배우들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기자다 보니까 연기를 많이 봐요. 그렇죠.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본받을 만한 그 새로운 연기 스타일을 들고 나오시죠. 숀 해리스는. 근데 그것들이 저한테 감동을 줘요.
왜냐하면 그런 본인이 연구하는 어떤 인물 분석이라든가 설정들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좀 접근하게 만들고 연기를 그래서 저를 항상 이렇게 연타를 날려주죠.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다가 한 대씩 쥐어 맞아요. 정신 차리라고. 작년에 그 그린나이트라고 아소왕의 전설 비슷한 거를 했었는데 거기서 여기가 아소왕으로 나오거든요. 아 쇼네리스가요? 쇼네리스가 저 못 봤네. 주인공까지는 아니고 주인공은 데브 파탈이 했고 근데 되게 좀 묘했어요 영화가. 음악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아더왕으로 나와가지고 얘한테 이제 미션을 주죠. 막 괴물 찾으러 가고 막 그런 건데 좀 특이한 영화인데 이런 사극에서 약간 그런 좀 기괴한 약간 그런 역으로 많이 나오는. 근데 쇼나 힐스를 좋아한다는 분 내가 진짜 살다 처음 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타이밍에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홍 배우님께서 정말 난 이 배우의 연기는 내가 믿고 본다 하는 한국 배우는 혹시 있을까요? 한국 배우 네. 다 연결돼 있어서 그런 건 좀 곤란한 좀. 아니 그 나쁜 얘기를 하는 건 어렵지만 좋은 얘기는 하죠. 너무 많아요. 그렇지, 너무 많아요. 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요즘에 연기를 대하는 자세들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 배우들 어떤 방식보다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 충무로 시대가 끝나고 네, 조금 이렇게 좀 다르게 접근을 하시면서 또 정말 좋은 배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뭐 조우진 배우도 너무 좋고요. 조우진. 네. 그리고 뭐 송강호 선배님도 그렇고 뭐 재민식 선배님은 요번에 직접 잠깐 나가는 좀 특별 출연으로 나갔었는데 거기서 잠깐 뵀는데 처음 뵀거든요. 재민식 선배님을 가까이서. 아 정말 멋있으세요. 아 멋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점이 저 사석에서 그냥 멋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팬심. 아니 제가 최민식 선배님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실제로 딱 이렇게 만나 보니까 그냥 이 그랬는데 사람은 진짜 멋있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드세요? 그냥 와 밖에 안 나고 너무 좋아서 네, 그런 배우분들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공을 한다면 내 상대 역으로 여자 배우 이 배우랑은 꼭 하고 싶다 이런 여자 배우가 있습니까? 와 이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정말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전혀 생각. 왜냐하면 저는 항상 조연이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주인공을 한다면 주인공 예를 들어서 홍서준 배우님이 어바웃타임에서 도널드 글리슨이야 레이첼 맥아담스 역을 고를 수가 있어. 한국 배우 중에서. 한국 배우 중에서. 네. 누굴 고르시겠습니까? 사모님도 듣고 계실 텐데. 이거는 지금 직업적인 거니까. 그럼. 그러니까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나이랑 그쵸, 완전 예, 상관없어요. 그렇죠. 완전 상관없어. 그러니까 어바웃타임인데. 그러니까 알겠다. 위로 간다. 위로 가면 상관없어. 위로 간다. 윤여정이라고 부르는 말 하지 마요. 이게 제가 선생님 모시는 걸로 잘 모실 수 있어요. 윤여정이라고 그러려고 했구나. 이게 여배우 상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조연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이런 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네요. 곧 하시겠죠. 생각났어요. 있네요. 누군가요? 네. 천우희. 천우희 배우. 네, 천우희 배우 좋아합니다. 네, 천우희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여빈 씨도 사실은 두 분이서 제 머릿속에서 경합을 벌였는데 그래요. 멜로가 체질을 네, 맞네요. 멜로가 체질 배우네요. 그렇죠. 천우희. 네. 천우희 너무 연기를 너무 강하게 해서 나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공격받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약간 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너무 진짜 같아서 그냥 무서워. 그냥 진짜 그 사람 같아요. 천우희 배우는. 그래서 그분이랑 만약에 이렇게 어떤 역할인지는 몰라도 시너지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로의 호흡을 좀 아직 같이 해보신 적은 없고 있어요. 있는데 이제 뭐 사실은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막 부딪히는, 이런 건 씨는 아니고. 그래서 천우희 배우는 뭐 스크린에서나 뭐 브라운관에서나 변함없이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 배우 같아요. 네. 어떤 역을 맡아도 네. 어쨌든 거기에 좀 영혼을 갈아 넣는다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이 나서 저는 그 천우희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아르곤
아르곤인가요? 제가 천의 배우를 아르곤에서 처음 아르곤? 봤어요. 예, 거기서의 맞아요. 천의 배우 연기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아르곤요? 예, 그 언론사에서 언론사 얘기인데 돌아가신 김주혁 배우님. 예. 하신. 근데 그분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열패감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어떤 무력감 같은 거를 너무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에서 이렇게 홍 배우님이랑 만약에 하시면 잘 붙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바람입니다. 뭐 저희가 좀 끝내기가 아쉬워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 다음 그렇지만- 질문 또 해드려도 돼요? 저희 다음에 저기 한번-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에서 야, 그만하고. 고현정 씨와 이렇게 마주하셨었는데 아, 네. 그 마주한 그 고현정 씨는 어떤 느낌인가요? 개인적인 질문하고. 형 모래시계 뽑았잖아요, 형 드라마로. 아니 뭐 고현정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현정 씨는 되게 사랑스러워요. 정말 사랑스러운 배우예요. 네, 그래서 저하고도 농담도 많이 했고요. 그 잘 받아주시고. 사실 처음에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는 역이기 때문에 서로 마지막쯤 가서 그래서 이렇게 눈이라도 제대로 쳐다볼 수 있으려나 내가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연기자들이니까 연기에서 딱 이렇게 몰입하는 순간에는 이제 인물들로 보이고 네. 그래서 프로인데. 다행히 뭐 너무너무 둘이 서로 잘 맞게 연기를 끝내고 서로 뭐 너무 기분 좋았어. 네, 장난도 많이 치고. 그 네, 옥상신이라는 거 한번 봐봐야겠네. 나중에 짤 좀 보내줘. 죄송합니다. 드라마 알못이라 나 이거 진짜 지난 시간부터 아주 내가 아주 바보가 된 느낌이야. 최근에 저기 영화 대무가에서는 짧지만 신부님으로 영화 대무가에서는 네. 정말 우정 출연이죠. 네. 저희 동기 이한종 감독이 네, 영화 데뷔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개인적인 인연으로 이렇게 잠깐 출연을 했었습니다. 홍서준 배우님은 영화과 출신이죠. 그래서 동기들이. 근데 나중에 이 학교를 우리랑 활동한 다음에 또 나중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렇죠. 젊은 동기들과 학교를 다니신. 굉장히 저가 그때 교수님인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 29이었는데 애들은 20살이었으니까. 네. 근데 그 학교는 워낙 만학도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음악과 쪽에도 보면은 제가 아는 사람들도 나중에 30대 학교 들어간 친구도 있고 그 문창과인가요? 거기도 그렇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다른 학교 졸업하고도 많이 들어오시니까. 그렇게 두 번째 학교로. 아무튼 홍서준 배우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갑자기 마무리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아니 형 최소한 분량이 너무 형 그래도 형 저희 이런 출연하실 때 대한 소감이라던가 그러니까. 앞으로의 포부라던가 계획 그걸 이제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거를 출연해줘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무용고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요. 또 내가 봤을 때는 좀 앞으로 좀 널널하실 때 작품 안 하고 계실 때 와서 그냥 영화 패널로 영화 얘기 좀 하시면 더 좋겠어요. 저희 오늘 다 친해졌으니까. 너무 좋죠. 예. 다들 너무 좋으시네요. 그래서 9년 동안 이렇게. 우리는 먹는 걸 좋아. 조합이 괜찮아요. 두 분 물어뜯고 이쪽에서 한쪽에서 이렇게 띄워주시고 쳐 울고 여기 이쪽에서 왜 쳐온다? 근데 집이 좀 멀어가지고. 그렇죠. 참 진욱이가 이제 그 방향이니까. 저 좀 태워주십시오. 그럼요. 영광입니다. 그때 여민이도 네가 데려다 줬지 않았나? 다 여기 오늘 우리 출연하신 배우들 다 제가 픽업하고 모셔다 드리고 어떻게 방향이 다 비슷해서 저희가 교통편 제공해드리니까요. 편하게 오시면 출연료는 삼겹살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요 너무 편안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주인공으로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온 거는 처음이잖아요. 인생에서. 그래요? 그런 적 없었어요? 우리 말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노래 활동 빼고는 그때 처음이죠. 그래서 저 부담도 많이 되고 사실은 뭐 안 쫀 척했지만 많이 쫄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옛날에 저희가 MBC인가 KBS인가 거기서 김광석 형님이랑 같이 노래도 하고 그랬었죠. 그랬었죠. 라디오에서 우리 홍서준 배우님 노래하고 김광석 형님 노래하고 내가 기타 반주하고. 네. 배우님 말씀 끊지 마시고. 굉장히 오늘 무례해. 상당히. 좀 오래된 사이라고 지금 너무 막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됐어. 기억이 잘 안 나. 제가 어디까지 했죠? 만만하다고. 근데 이런 뭐 인터뷰 같은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를 해서 기사로는 많이 나갔는데 그쵸.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서 한 건 너무 처음이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도리어 저는 지금 말씀 주신 거에 약간 제가 감동이 좀 있네요. 뭐가요? 네, 오히려 제가 이렇게 초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말씀 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주인공으로 이렇게 초대받은 시간에 이렇게 오롯이 딱 이렇게 그렇죠. 홍 배우님이 채운 이 시간이 또 처음인 것 같다라고 말씀 주시니 네네. 이 시간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제가 영광이죠. 제가. 제 느낌엔 조만간 우리가 모시기 어려워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미 뭐 그렇게. 맞아. 그때 배성우도 갑자기 떠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조만간 제가 어려워져. 정말 예. 크게 느낀 한 말씀이 있는데 보시는 영화마다 설명해 주시는 포인트가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면 조건 실컷 간에 그 열심히 하는 것에서 축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그렇죠. 알 수 없는 것들이 채워지는 건데 그 말씀들을 꾸준히 꽉 채워주신 것들이 있어서 이게 세월이라는 것이 예전엔 그렇게 속담처럼 하는 말이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더라 이런 얘기 하지만 정말 살아남는다라는 게 강하다라는 것은 그 축적된 시간 같거든요. 그리고 그 축적된 힘. 근데 오늘 뵌 그 모습에 저도 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큰 뭐라고? 시리가 반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상당히 큰 울림이 있었던 편집점을 알려주셨어요. 시리가 지금 이렇게 진지하면 꼭 이렇게 편집되더라. 네. 근데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네. 그냥 립 서비스고요. 아니고요. 굉장히 무례하네. 예. 저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 끝으로 팬분들께 무용보 가족 여러분들 무용보 패밀리라고 합니다. 무용보 패밀리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프로인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눈으로만 봤는데 눈팅이라 그러죠. 눈팅으로 봤는데 좋은 분들 많이 모여 있고 또 여기 무용보 팬분들도 되게 좋아 보이세요. 그 느낌, 맞습니다. 이 정서라는 게 다 우리가 통하니까 앞으로도 또 이렇게 무용보랑 같이 성장하고 같이 또 행복하게 영화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자주 그렇게 뵀으면 좋겠네요. 네, 건강하십시오. 내년에 그 서울의봄 개봉할 땐 그때 무조건 나오셔야 되고요. 그때 봐야죠. 그 전에도 또 작품을 하시기 전에 또 저희들이 초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삼겹살집 맛있죠? 너무 맛있었어요. 김치 삼겹살. 진짜 맛있어요. 저희가 마칠 때는 항상 음악을 듣거든요. 음악을 한 곡만 추천해 주시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 홍소준 배우님이 음악에 대한 조예도 상당히 깊고 물론 저랑 같이 음악 프로에 데뷔했던 동기이기도 하지만 저 요즘 듣는 음악이 다 어린이 노래밖에 없어요. 아이들 음악이죠. 상어. 잠시 어린이는 있고요. 젊을 때 좋아했던 음악 아니면 노래 한 곡 하시든가. 아닙니다. 노래는 다음에 형 그 옛날에 리차드 막스 노래 이런 거 했었죠. Whenever 그 방송국에서 부르고 가사 다 까먹었죠 이제. 요즘 많이 듣는 노래 어린이 노래 말고 아주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에드 시런의 Shape of You. Shape of You. 에드 시런. 이것도 영국 가수를 영국 좋아하시거든요. 이번에 이번 월드컵에서 영국 국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아니 정서가 그런 정서를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네요. 약간 창백하고 이렇게 차가운 그런 느낌? 나 셰익스피어 해야 되나 봐요. 셰익스피어 하십시오. 햄릿 하고 죽어야 되나 봐요. 이번에 월드컵에서도 잉글랜드가 우승하기로. 근데 그 연극계에서는 햄릿 배역을 한번 하는 게 엄청난 거라면서요? 엄청난 거죠. 딱 햄릿 스타일인데 홍서준 배우님은 맥베스보다는 햄릿입니다. 저 맥베스. 맥베스입니까? 햄릿은 좀 이렇게 아까 쇼네리스가 맥베스 했었구나 참. 쇼네리스. 네. 아니 무슨 뭐 에드 시런의 Shape of You를 들으면서 둥둥둥. 네. 오늘 홍서준 배우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지금 춤을 추고 계십니다. 옛날 그 종로의 1, 2, 3에서 춤시던 바로 벽돌남의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